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5차례 분산은 최근에 좀 오랜만에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두 번째는 7위안, 달러당 7위안의 어떤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많이 내려왔죠. 벌써 7.18에서 이만큼 7위안까지 어느 순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9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인데요. 덕분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비슷한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죠. 또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오늘 한 2,300억 정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의미가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기간, 특히 연기금의 어떤 힘이었다면 이제는 연기금이 더 이상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연기금의 주식 비중으로 본다면. 근데 다만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연기금이 계속 국민연금이 추가 납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주식 비중은.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적어도 주식 비중이 거의 대부분 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지수가 오르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원달러 환율이 좀 우호적인, 지금과 같은 계속 좀 빠지는 모습, 이것을 새 어떤 기준격이 되는 것은 저는 위안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면 7위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요때가 미국과 중국에 한참 이렇게 분쟁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 때 위안화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휴전할 때 다시 좀 빠지고, 그러다가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7위안을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다시 7위안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좌우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죠.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7위안을 지키면서 어떤 이런 모습으로 가길 기대해야겠죠. 일단은. 근데 일단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좀 그래도 좋은 것은 전일에 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로도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7위안을 넘기는 것 자체가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중국도 일부에서는 달러가 생각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보면 과거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확 커지는 느낌, 그러니까 분쟁이 확 벌어지는 느낌, 뭔가 자꾸 이를 키우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축소되는 느낌, 그 분위기가 확대해서 축소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 예정된 관세를 뭐 철회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확한 수치를 떠나서 분쟁이 확 커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수습되는 느낌으로 그 큰 그림 물결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는 7위안 아래에서 뭐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한국의 어떤 그 원달러 역시도 좀 같은 모습의 방향성을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에 좀 좋은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코스피가 올해보다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이 20% 이상 증가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7위안을 잘 극복하기를, 그래서 그 아래로 좀 빠지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가 뭐 128개월째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는 조정이 한번 세게 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좀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일단 저희의 생각은 뭐냐면 이 그림을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키워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단기 금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요 그림은 미국 연준의 월간 자산 규모 증감액이에요. 근데 10월에 자산이 급증한 모습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보는 모습이. 그쵸? 여기서 상당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미국에서는 뭐 가벼운 양적완화, 뭐 라이트 QE,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유동성 공급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유동성의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내년 2분기까지 매입한다라고, 그러니까 매월 600억 달러 규모씩 내년 2분기까지 매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이 확 거품이 확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간다면 우리 시장이 굳이 죽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위안화도 제자리를 찾고 원달러 환율도 제자리를 찾으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내년에 코스피의 영업이익도 올해보다는 20% 이상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 연준이 가볍게 양적 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반응이 세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해서 EU도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좋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유동성이 이렇게 쫙 커지는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안 오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수가 안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좋고 어느 정도 좀 탄탄한 회사들을 보유했다면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테마주만 이야기하는 쪽이 많아요. 무슨 어떤 약이 어디, 동물약이 어디 사람이 뭐 효과가 있다더라. 뭐 돼지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얘기뿐 아니라 뭐 정치인 테마,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미소지아 맞죠? 미소지아 테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테마는 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이런 정말 뜬금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샀다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들어오는 수급의 외국인이나 기관 역시도 어떤 수급의 일관성이 없고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서 권하면 한번 실적을 봐보세요. 이 회사가 진짜로 몇 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던 회사는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목이. 어떤 그 스토리로 인해서 실제로 제품 혹은 서비스가 나와서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로 순이익이 떨어져서 그 순이익이 배당으로 가는지 다시 자본으로 들어가는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늘려서 다시 또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단순한 어떤 스토리로 이 종목을 어떤 테마주들을 사고 판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좀 말씀 드려봅니다. 최근에 아직도 테마주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가끔 회사에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종목들은 어디서 아셨어요? 그러면 TV나 증권방송,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대요. 테마주. 그래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테마주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다라는 것은 분명 시장에 주도주가 있다라는 주도 업종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아주 약세장, 뭐 횡보장 이런 데서 아주 일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이 돌아서 나가는데 테마주를 계속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본인만 위험하면 되는데 남까지 위험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추천하는 사람은 남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매수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분석도 되지 않습니다. 테마주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준의 양적 완화하는 기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상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 어떤 변동성을 제외하고 그런 시세의 우상향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고 다만 그 사이사이에서도 분명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코스피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깔았는데요. 진한색이 20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50일 이동평균선, 파란색이 1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종목 200일 위와 아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수가 200일 아래에 있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무겁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래 구간 내에 있을 때는 매매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지수가 200일 위로 올라가면서 50일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되는 구간은 누가 봐도 이렇게 쫙쫙 퍼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홀딩 하는 것이 좋은 주식을 사면 홀딩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면 아무리 우상향하는 좋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쫙 정배열이 이렇게 되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지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수 역시도 이런 우상향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에 또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이제 정비열이 되려고 하는 이런 초입 구간인데 코스피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는 동안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에서 이만큼 오는 동안에 벌써 분산이 5차례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말은 대세 상승이 우상향인 시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조정들이. 하지만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는 또 가겠죠. 그래서 11월에 지금 이제 분산이 5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차례 나오면 아마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고요. 오히려 조정을 기다렸다가 못 샀던 종목들을 이제 조정 이후에 시장이 다시 치고 나갈 때 같이 그런 주도주들을 매수하는 것을 전략으로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오히려 이익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기적이나마 뭐 어떤 미수라든지 뭐 어떤 론이라든지 이런 대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사용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세 상승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따지면 어느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2016년 초반 조금 지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 요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런 정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이런 시장은 뭐 내년에 기대는 안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이만큼 정도 온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분명히 이만큼 왔지만 왔다 갔다는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략은 두 가지겠죠. 짧게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어떤 분산을 활용해서 이익 실현하고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길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던하게 가고 오히려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회사 카페에다가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죠. 독일 전기차 보조금 대폭 상향. 국내 배터리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 그죠? 구매 보조금이 50% 상향되고 적용 기간도 연장되었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전기차 업종이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요. 지금 전기차 업종이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직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저는 조금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누가 대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 혹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지금은 거의 바닥권을 만들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부터 꾸준히 적립식 혹은 물량을 좀 많이 실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고, 전기차의 한두 종목을 고르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돼서 탈락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누가 대장이다라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ETF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예,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